증세가 비슷하지만 원인과 치료법은 180도 다르다. 목 디스크와 반드시 구별해야 하는 경추관 협착증. 여러분은 목이 아프시면 목 디스크 생각하시죠? 네. 하지만 구분지어야 될 병이 있습니다. 바로 목 협착증, 경추관 협착증입니다. 경추관이란 뇌에서 팔 다리로 가는 척추에 있는 터널인데요. 이곳에서 중추 신경이 눌려서 증세가 생기는 병을 경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이 목 디스크하고 경추관 협착증은 초기 증세가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데요. 대표적인 증세가 목의 통증, 어깨 결림, 팔의 감각 이상 등이 나타난 점. 하지만 경추관 협착증이 가장 큰 차이점은 손의 근력이 약화되는 마비 증세가 좀 더 많이 생기고요. 손이 자꾸 어눌해져 가지고 글씨체, 글 쓰는 게 자꾸 좀 글이 날아간다는 표현을 쓰고, 증세가 더 진행을 하게 되면 걸을 때 마치 중풍 환자처럼 뻣뻣하게 휘청휘청 거리면서 걷게 되고요. 더 심해지면 배변 장애, 때에 따라서는 성기능 장애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뇌졸중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목 디스크와 경추관 협착증은 원인 및 그 과정이 틀리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매우 틀립니다. 디스크 환자의 약 90% 정도는 약물, 물리치료로 6개월 내에 저절로 좋아집니다. 증세가 좋아지지 않는 10% 정도의 환자만이 주사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추관 협착증 환자는 가능한 수술로서 치료해야 됩니다. 만일에 경추관 협착증을 목 디스크로 오인하고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마비란 후유증이 생기게 됩니다. 원인과 증세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치료를 꼭 받으셔야 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목 디스크와 유사하지만 완전히 다른 병으로 경추관 협착증이 있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 2개를 준비했습니다. 수준 높은 질문이요? 굉장히 수준 높아요. 첫 번째는요, 검사비가 얼마 듭니까? 수준이 굉장히 높죠? 왜 그래요? 되게 진찰 받고 엑스레이만 찍고 약 받아 가실 때는 한 2만 원 정도 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렴하다. 근데 혹시 CT나 MRI 찍어야 될 때는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CT는 대부분 보험이 돼서 환자분들이 5만 원 미만의 돈을 내시게 되는데요. MRI 경우는 대부분의 질환에서 아직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대개 대학병원에서는 한 7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병원은 보통 40만 원대, 그리고 동네 병원에서는 보통 3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질문 연결 가겠습니다. 아주 수준이 굉장히 높은 질문입니다. 안 깜짝 믿어. 놀라실 거예요. 안 믿으시죠? 안 믿어. 아니, 믿으실 거예요? 목 디스크하고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 경추관 협착증? 네. 요게 똑같이 신경을 누르는 겁니다. 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 굉장히 수준 높죠? 이거 중요한 질문인 것 예, 같아요. 예. 설명해 주십시오. 협착증은 중추신경을 눌러 생기는 병이고요. 목 디스크는 말초신경 질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 내려가는 신경이 있고 옆으로 이렇게 막 가지를 치는 팔다리로 뻗어가는 신경이 있는데 이 내려가는 본류에 해당하는 신경을 꽉 누르면 협착증이고요. 그렇죠. 가지를 누르면, 나가는 가지를 누르면 그게 디스크라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다. 이해가 됐다. 조금 전에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하라고 간단하게 얘기하시고 어깨 뭐. 외전이나 스폴링 검사 얘기해 주셨는데 경추관 협착증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이학적 방법도 있죠. 예, 있습니다. 가장 흔히 보는 게 르미떼 증후군이라고요. 르미떼. 예. 목을 갑자기 확 숙였을 때 척수, 중추신경이 눌리면서 목 이하 부위, 팔다리까지 전기가 감전되는 듯이 전기가. 내려오는 증세가 생기면 의심을 하게 되고요. 네. 이 정도 확정됩니까? 딱 이 정도? 예, 맞습니다. 네. 그럴 때 확 감전이 오면 예. 그러면 이게 디스크보다는 협착증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딴 사람이 손을 잡고 세 번째 손가락을 튕겼을 때 다른 손가락이 별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예. 근데 경추 협착증 환자는 이걸 움직이면 다른 손가락들도 같이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네. 테스트하기 제일 쉬울 겁니다. 아까 손이 자꾸 무뎌지고 좀 행동이 느려지고 바느질이 힘들어지고 이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제일 간단한 테스트로 주먹을 줬다 폈다를 빨리 해보라 합니다. 대개 진짜 빠르시다. 20회 이상, 10초에 20회 이상 하는 게 정상인데요. 이런 협착증 환자는 이게 빨리 안 돼서
힘들게 그것도 어렵게 되고요. 무릎에다 놓고 뒤집었다 폈다. 이거를 20번 정도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뒤집는 거래요.